자,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로 농도에 관한 문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농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농도는 단위가 퍼센트인데요. 퍼센트. 우리가 소금물이나 뭐 설탕물이나 이런 거를 보통 농도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소금물의 농도라고 하는 것은 소금 플러스 물 분의 소금이에요. 이게 농도입니다.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 플러스 물 분의 소금. 그러니까 만약에 5% 소금물이다. 그러면 물이 100이고 소금이 5가 아니라 소금은 5고 물은 95고 합쳐서 100 분의 소금이 5 이런 식으로. 예, 소금하고 물하고 합쳐진 물 그 양분의 소금의 양 이게 농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농도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이런 것이다라고 전체에서 전체 뭐 물질들 다 합친 전체 중에 그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 바로 농도입니다. 자, 이런 줄 아시고 자, 그럼 문제 한번 봐볼게요. 10% 소금물 200g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몇 g의 물을 그냥 물입니다. 여기는 몇 g의 물을 더 넣으면 5% 소금물이 되겠느냐. 이게 농도가 크면 클수록 소금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분수에서 분모는 클수록 작은 수가 되지만 분자는 클수록 큰 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양이 많아지면 분자가 커지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농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0%가 나오고 5%가 나왔다는 것은 100 중에 10이 소금이고 100 중에 5가 소금이니까 당연히 이게 더 농도가 높잖아요. 맛으로 보자면 이게 훨씬 짜죠. 예, 짭니다. 그래서 10% 소금물 200g 있는데 너무 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국을 끓이거나 할 때 너무 짜면은 어때요? 물을 넣잖아요. 그냥 물을 맹물을 몇 g의 물을 넣어야 5% 소금물이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물론 이거 딱 보면은 답이 얼마인지 알겠잖아요. 200g이죠. 10% 반틈이 5%니까 물 똑같은 양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수학은 논리니까 이 문제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제대로 배움으로 인해서 다른 유형의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이게 지금 농도에 대한 첫 시간이니까 설명을 잘 들어놓으면은 이 다음에 뭐 더 어려운 문제 또 몇 번 이렇게 좀 함정을 만들어 놓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소금물 농도 문제가 나오면은요 항상 비커를 준비하라 그래요. 자, 비커를 준비하는데 이 소금물의 농도의 종류대로 비커를 갖다가 준비를 해라. 자, 여기는 몇 개의 종류의 비커가 필요한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 소금물 종류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g의 물을 더 넣으냐. 이 맹물도 하나의 종류죠. 그리고 5% 소금물이 된다 하는 것도 이건 또 다른 농도의 소금물이죠. 그래서 종류가 지금 액체의 종류가 3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비커를 3개를 그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이런 소금물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또 이런 물을 더 넣어야 되니까 물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더 넣어서 결국은 5% 소금물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비커가 3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10% 소금물, 이거는 물그릇, 그 다음 이거는 5% 소금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것을 더 넣었다고 그랬으니까 숫자로 보자면 수학에서는 덧셈이죠. 그래서 이 비커하고 이 비커를 더하면 이 비커가 된다. 기호를 넣으면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커라고 하는 거, 비커에다가 소금물을 집어넣으면 눈으로 봐서는 어떤 게 소금물이고 어떤 게 맹물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커가 그려지면 비커에다가
써서 붙여야 돼요. 이거는 무슨 그릇, 이거는 무슨 그릇, 이거는 짠 소금물, 이거는 덜 짠 소금물 표시를 꼭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선을 긋는 다음에 위쪽에다가는 농도를 적으시고 아래쪽에다가는 이렇게 그램을 표시를 하고 반드시 비커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된다.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커를 그리면 몇 개가 숫자가 다 들어가야 되냐면 이 6개의 숫자가 여기에 다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라도 표시가 안 되면 문제 안 풀어져요. 꼭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를 읽고 여기다가 기입하랍니다. 제일 첫 번째 그릇은 10% 200g. 자, 10% 200g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g의 물. 그러니까 이거는 퍼센트가 있는 소금물이지만 이거는 그냥 맹물이에요. 맹물. 그리고 몇 그램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놔둡시다. 더 넣으면 5% 소금물. 그럼 이 그릇은 분명히 5%인 걸로 확실하죠. 5%. 지금 이 문제에서 가르쳐 준 거는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이 세 칸을 채워 넣어야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 자,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머리에서 생각을 해내야 돼요. 자, 봅시다. 10% 소금물 200g에 몇 g의 물을 더 넣으면 하고 물어보는 게 이 몇 g을 더 넣으냐 하는 게 이게 X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물의 양이 Xg이 되는 거예요. X를 집어넣을 줄 알아야 돼. 그렇죠? Xg을 몇 g을 더 넣으면 물음이 여가 있잖아요. 5% 소금물이 되느냐. 그러면 200g에다가 여기는 Xg 하는데 이거 질량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뻔하잖아요. 200g에다 Xg을 더 넣었으니까 이게 덧셈이니까 200 더하기 X가 돼야지 당연히. 그래서 여기다가 200 더하기 X를 쓰고 이거는 항이 두 개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자, 가로 쳤습니다. 이제 여기 하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라고 하는 건 아까 농도라고 그랬잖아요. 분자의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 물분의 소금의 양. 그러면 이거는 소금이 10% 들었다는 소리고 이 물에는 이 묵은 물그릇이에요. 물그릇. 우리 여러분 생수 마셔보잖아요. 생수 속에 소금이 얼마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물을 넣는다 그러면은 여가 0%라는 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완성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됐잖아요. 됐어요, 이제. 자, 이제 문제 풉니다. 자,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제가 첫 시간이니까 좀 길게 설명할게요. 이게 원칙적으로 이 덧셈을 해서 이것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체에 지금 뭘 우리는 상상을 해서 내야 되냐면은 여기 속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소금물에다가 이 물을 합쳐서 여기에 소금물이 만들어졌다는 것. 여기서 이 왼쪽에 있는 좌변과 이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아요. 여기에다 여기를 섞어서 이놈이 나왔다. 이쪽에 있는 소금의 양과 이쪽에 있는 소금의 양이 같아야 돼. 그래서 결국은 소금의 양 이퀄 소금의 양. 식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첫 시간이라 제가 지금 설명을 좀 깊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쪽 소금의 양 이퀄 이쪽 소금의 양. 그걸 밑에다가 식을 쓸 거예요. 근데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이게 여기 10% 200g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요. 10%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소금의 양이 10%, 소금의 농도가 10%라는 것은 100이 있다면 10이 들어있다. 그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을. 그런데 100g 있는 게 아니라 200g 있게 여기다 200g을 곱해요. 그러면 20이 나오죠. 이 20이 바로 소금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릇에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 퍼센트하고 g하고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여기도 이거하고 곱하고 여기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쪽 소금의 양이 이퀄 이쪽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 여기 있는 이 그릇에서
퍼센트 곱하기 그람 더하기 퍼센트 곱하기 그람 이퀄 퍼센트 곱하기 그람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야. 자, 써볼게요. 퍼센트, 10%, 10%는 숫자로 바꿔서 100분의 10이라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곱하기 200 더하기 0%, 100분의 0 그대로 0 곱하기 x는 100분의 5%, 5 곱하기 가로하고 200 플러스 x. 이 가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이 가로 안 치면은 100분의 5 곱하기 200 더하기 x. 그러면 이거 곱셈하고 이 x는 따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절대 이 가로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아예 이 그림에서 그릴 때부터 여기 가로를 꼭 잊지 말고 하라는 말입니다. 자, 첫 시간이라 좀 깁니다. 어려워서 긴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세워졌어요. 이 식만 풀면 답이에요. 그런데 이 식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봤을 때 귀찮죠? 뭐가 귀찮아요? 분수가 있어서 귀찮아요. 그럼 요놈하고 약분이 되잖아요. 이건 0이니까 안 되고 여기는 또 약분이 되죠. 그런다고 해서 이거 둘이 약분하고 이거 둘이 약분하고 그러면 식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식을 딱 쳐다보고 이게 항이 몇 개인가 구별하세요. 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 몇 개예요? 3개입니다. 항 하나, 항은 저 앞에 다 배웠어요. 이것도 항 하나, 이것도 항 하나. 곱셈은 자기 본인의 몸이에요. 근데 덧셈 뺄셈은 본인이 아니라 이웃이에요. 옆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곱셈이고 이건 덧셈이니까 이 덧셈에 의해서 이 집과 이 집이 구별되는 거예요. 여기는 가로 앞에 이거 뭐가 생략돼 있어? 곱하기가 생략돼 있죠. 그래서 이건 한 덩어리 자기 집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눈으로 쫙 봤을 때 이거 항이 3개구나. 이게 눈이 얼른 들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항 3개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항마다 분모에 100이 있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약분하고 이걸 약분할 것이 아니라 3군데 다 분모에가 100이 있으니까 3군데 다 똑같이 우리가 100을 곱해버린다고 생각해줘. 그래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니 항이 3개인데 다 분모가 100이 있으니 자, 전부 100을 곱해서 100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버려라. 그래서 공평하게 모든 셈에서 모든 항에서 100을 없애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남았어요? 10 곱하기 200만 남잖아요. 이거는 1이 되는 거고 10 곱하기 200은 2000이죠. 자, 2000 더하기 이거 실수합니다. 보통 실수 많이 합니다. 이거 0 곱하기 x를 그냥 x라고 쓴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틀려요. 0 곱하기 x는 0입니다. 절대적으로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0 곱하기 x를 0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0 곱하기 x라고 쓰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자, 여기도 100이 없어졌으니까 5 괄호 곱하기 200 플러스 x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정리합니다. 2000 더하기 0은 쓸 필요가 없죠? 자, 분배 법칙 1000 플러스 5x. 자, 미지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 자, 이거 좌변으로 오니까 마이너스 5x가 되고 있던 항 먼저 쓰고 이항한 항 마이너스 2000을 나중에 쓰는 게 좋습니다. 자,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1000이 돼서 마이너스 5로 양변을 나누니 x는 200g 하고 답이 나오게 되죠. 자, 내가 첫 시간이라 이것저것 설명하느라고 이게 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이 문제가 아주 제일 쉬운, 난이도가 제일 낮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이제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단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이 다음 차시에서는 조금 더 다른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